안녕하십니까. 뉴스핌 김종원 기자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님을 모시고 우크라이나 전쟁 1년에 대한 평가와 그 다음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군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희들이 발발했을 때 작년 직후에 인터뷰했을 때 전 장군님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 그렇게 그때 전망하셨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그 가장 큰 요인은 뭔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굴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님께서 아까 물어보신 금년도의 전망은 어떠냐 이렇게 보시는데 큰 게 세 가지로 지금 우리가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가 반격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준비가 되는 대로 반격을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지역에 이제 성공을 거두면 최초의 그들이 목적을 했던 키우 수도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그 허수아비 정권을 수립해서 친러 정책을 수행하는 이런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남의 나라를 그렇게 침범을 해서 지가 원하는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는 이러한 좋지 못한 전례를 남기기 때문에 서방 국가에서도 이거를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상황인데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게 그래도 우호적인 그런 지지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요인은 이번에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럽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답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인데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여론이 그렇게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된다. 왜 협상을 안 하느냐 뭐 이런 여론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의 조기 공세를 통해서 러시아가 그런 지네들한테 원하는 그 조건을 달성하려고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러시아의 그런 공세가 있기 전에 반격을 가하는 그러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차라든지 이런 걸 빨리 갖다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한테도 무기 공급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러시아가 그러한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해가지고 푸틴한테 또 러시아에게 결정타를 가할 수가 있으면 그러면은 유리한 조건에서 어떤 종전이나 뭐 그런 평화협정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 우크라이나하고 뭐 거대 러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끝난다는 그런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 우리나라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러시아를 따라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들에게도 이런 상황이 오면은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는구나. 서방 세계가 그 분산돼 있고 널널해 보이지만 이렇게 단합도 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 건너 불이 아니라 우리의 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번지기 전에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요.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전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게 올바른 조건에서 이루어져야지 만약에 러시아의 푸틴이 원했던 그러한 조건, 즉 자기가 현재 불법적으로 점령한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의 16%를 지금 점령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그거를 먹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조건들을 해가지고 그런 평화, 이런 평화가 된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아주 좋지 못한 전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안보적 위협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안보적 위협을 생각한다면은 이러한 비겁한 평화, 예. 이러한 비겁한 평화는 있어서는 안 된다. 평화는 역시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그 이루어진 평화. 즉 우리가 신봉하는 가치는 뭡니까? 자유, 민주주의, 예. 선택, 예. 자유.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 그러한 평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아마 금년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깝고 우리나라에서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키워야 되고 또 우리가 양보할 것은 해야겠지만 양보를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져야 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 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정말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도 승리에 대한 결의가 굉장히 강하고 또 우크라이나에도 절대 항복하지 않고 승전하겠다는 그 국민적 굉장히 그 단결 내지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1년이 지났지만 또 새로운 1년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그게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자님하고 이제 조금 표현이 좀 틀린데 예, 예. 러시아는 전의가 강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푸틴의 욕심이 강한지는 모르겠어요. 예. 우크라이나는 독립과 예. 또 자유, 예. 자율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단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야말로 본인들의 그런 그 정체성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결의가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푸틴이 빨리 죽는 게 답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든지 근데 암살이나 이런 걸로는 일어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자연사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는 사실 양보할 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국제적으로 누군가의 중재에 의해서 16%를 지금 빼앗긴 상태인데 그거 함부로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EU에 이제 가입이 돼야 될 거고요. 나토에 가입도 돼야 될 거고. 그 대신 뭐 완충지대가 생겨서 거기에 그 16%가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기에 있는 거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그런 결정이 된다든지 이러한 중재안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중재안들이 오고 가려면 제가 보기에는 한 2, 3년 걸릴 거예요. 그런 게 되려면 그러면 그 2, 3년 동안에는 간헐적인 포격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가 하는 거는 민간인에 대한 거의 테러 수준의 무차별 공격을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못 살게 하고 여름에는 질병이 일어나게 하고 뭐 이런 전술을 써서 비인도적인 그런 식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서 일반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참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또 러시아의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면 핵으로 대응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또 새로운 차원의 문제가 돼서 굉장히 그 예민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많은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지금 뭐 약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번 전망 한번 해주십시오. 네. 우선 전망에 앞서서 예, 예. 현재 그 2023년 2월 현재의 그 우크라이나 상황을 한번 짚어보면 예. 소모적인 교착 상태로 들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양측이 숨고르게 하는 이런 양상인데 지금 러시아는 지난번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좀 그 전선에서 좀 승리를 좀 거뒀잖아요. 그 지역에 강력한 방어선을 지금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방어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공세 작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세 작전의 준비는
지난 가을에 러시아가 대규모 동원령을 해서 새로운 병력을 이제 모집을 했고 또 이란과 북한 또 뭐 어디서 또 뭐 그 무기를 공급받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무기를 새로이 공급받고 자체 생산도 늘리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참 씁쓸한 것은 와그너 그룹이라고의 그 개인 일종의 그 용병 집단인데 한 5만 명 정도가 지금 투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4만 명이 러시아 감옥에서 나온 범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의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약탈과 방화, 또 각종 범죄 이런 것을 이제 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특히 러시아 자체가 푸틴 대통령이 민간인을 주 표적으로 하는 그러한 작전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에 민간인 피해가 있든 말든 무자비하게 민간인 그 거주지, 기관 시설 이런 데를 폭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유엔에 의하면 민간인만 18,000명 이상, 2만 명 가까이가 사망을 했고 또 그 사망 숫자를 보면 거의 10만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보면 참 이 추운 겨울에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면은 이거를 남일이라고만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우리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85%가 종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의에 불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러시아의 새로운 공세가 있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영국과 독일 그런 나토 국가들을 비롯해서 미국의 그런 무기 또 탄약 이런 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공세 작전을 막을 수가 있고 어쩌면 반격 작전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지금 뭐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지만 현재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점령한 지역에서 비정규전 활동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대항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제 그런 비정규전을 하다가 붙잡히게 되면 그건 즉각 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려운 그런 전쟁이 또 지리한 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에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